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리스트를 이제 생성을 하고 리스트의 원소를 접근하는 이제 기본적인 방법들을 살펴보았었는데요. 자, 그러한 방법에 이제 계속 이어서 어, 리스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조작하는 방법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그 메소드를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 스트링에 대해서도 메소드를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메소드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함수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름을 붙였는데, 스트링에서와 마찬가지로 리스트에서도 메소드를 이제 호출할 때는 그 리스트를 이제 가리키는 어떤 변수라던가 혹은 리스트 자체를 앞에다가 쓰고 그 다음에 점을 찍고 그 다음에 호출하고자 하는 메소드 이름을 이제 적는 그런 방식으로 메소드를 이제 호출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스트링의 예를 좀 생각을 해보면 그 a라고 하는 변수가 어떤 문자열을 이제 가리키고 있다라고 할 때, 그 문자들을 이제 전부 다 그 대문자로 바꾸거나 이제 소문자로 바꾸는 그러한 이제 어, 메소드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어퍼를 생각해 보면 지금 보는 것처럼 그 문자열을 가리키고 있는 변수에 대해서 점을 찍고 그다음에 호출하고자 하는 메소드 이름을 적는 방식으로 우리가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런 형태로 사용한 메소드 중에서 리스트와 관련된 메소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살펴볼 것은 앞에서 우리가 리스트의 원소를 이제 그 값을 변경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는데, 리스트에 값을 하나를 더 추가를 하거나 뭐 삭제하는 이런 방법들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메소드는 append라는 이름을 가진 메소드인데요. append라는 이 단어의 뜻 자체가 뒤에 이제 이어 붙이다 뭐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메소드 이름으로부터 그 역할을 이제 우리가 유출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append라는 메소드를 사용하면 그 기존의 그 리스트에 새로운 원소를 맨 뒤에 하나를 더 덧붙이는 그러한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append가 그 메소드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어떤 리스트를 가리키는 어, 변수를 생각을 하고요. 그 변수 다음에 이제 점을 찍고 append라는 이제 메소드 이름을 쓰고 그다음에 추가하고자 하는 원소를 이제 아규먼트로 전달을 하는 방식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보면 다음과 같이 t는 a, b, c 세 개의 문자를 원소로 하는 리스트를 가리키고 있는데 t.append라고 쓰고 b라는 이제 문자를 우리가 이제 아규먼트로 전달을 하게 되면 기존의 그 이 리스트의 원소가 3개였다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이 추가를 하는 메서드 자체는 이제 추가를 하는 것 자체이기 때문에 추가를 이제 하는 이 스테이트먼트를 우리가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추가가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뭐 이렇게 따로 프린트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자, 이때 실제로 잘 추가가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t가 가리키고 있는 리스트가 어떤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t라는 이제 변수 이름을 그 타이핑을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t가 가리키고 있는 리스트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지금 보는 것처럼 맨 마지막에 d가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append라고 하는 것은 append라는 메소드 앞에 있는 이 리스트의 맨 뒤에다가 이 녀석을 하나 추가하는 그러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append는 이제 매번마다 이제 추가를 할 때마다 하나씩
이제 뒤에다 덧붙이는 건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개의 원소를 한꺼번에 추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럴 때는 append를 여러 번 호출하는 것 대신에 extend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하면 한 번에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extend는 앞에 있는 것처럼 메소드이기 때문에 리스트를 가리키는 변수 이름이나 아니면 리스트 자체를 앞에다 쓰고 점을 찍고 그 다음에 extend라고 쓰는데, 자, 여기 아규먼트는 지금 우리가 여러 개를 이제 추가를 하고 싶은 상황인 상태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지금 이 상태에서 뭐 예를 들어서 A, B, C, D, E라는 것과 F라는 글자를 더 추가를 이제 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E라는 글자랑 F라는 글자를 컴마로 해서 이렇게 두 개의 아규먼트를 전달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t.extend 라고 하고요. 내가 추가하고자 하는 원소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원소로 하는 리스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하나를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리스트의 원소들을 t가 가리키고 있는 맨 뒤에다가 추가를 이제 하는 그런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한번 example을 보면 t1, t2라는 리스트를 우리가 생성을 하고요. 지금 다음과 같이 t1.extend라고 하고 t2를 전달했습니다. t2는 지금 보는 것처럼 리스트입니다. 자, 이 메소드도 그냥 extend를 이제 하는 것 뿐이지 그 결과를 뭐 프린트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함수를 호출하고 나서 이런 메소드를 사용을 하고 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t1이 아마도 바뀌었을 것 같으니까 t1을 확인해 보면 지금 보는 것처럼 d와 e가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extend를 통해서 이제 t1이 변화가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변화가 될 때 t2는 어떨까 생각을 해보면, t2는 그냥 이제 t1을 추가하기 위해서 전달한 것뿐인 것이니까 t2가 변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도 t2가 전혀 변화가 없이 그냥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실제 코드를 수행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이제 메소드 중에서 sort라는 메소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리스트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을 특정한 순서에 따라서 정렬을 이제 하고자 하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요. 그러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가 sort입니다. 이 sort는 기본적으로 앞쪽에 있는 값은 크기가 작은 것을 앞에다 두고요. 뒤로 갈수록 크기가 큰 것을 이제 뒤로 정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것을 보통 이제 ascending order라고 부릅니다. ascending order라는 뜻은 점점 높아지는, 커지는 그런 순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하나의 메소드이기 때문에 앞에서 마찬가지로 리스트 다음에 점을 찍고 sort라고 씁니다. 그러면 이 t가 가리키고 있는 리스트의 원소들이 크기 순서대로 이제 정렬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한번 다음 example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t는 5개의 문자를 원소로 하는 리스트인데요. t.sort라고 하고요. 이제 이 sort 다음에 괄호에는 아무 아규먼트도 넣지 않은 상태로 그냥 호출을 이제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원소들이 크기 순서대로 정렬이 되는데, 앞에서 마찬가지로 정렬은 되지만 아무런 스크린상에 출력은 되진 않습니다. 자, 실제로 t의 내용이 바뀌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t라고 타이핑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원소 A, B, C, D, E가 크기 순서대로, 문자니까 지금 A가 제일 작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큰 문자는 B,
그 다음 문자, 그 다음 문자, 그 다음 문자가 점점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순서대로 정렬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그 sort를 이제 생각을 할 때 흔히 이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들과 이제 생각을 하다 보면, 아니면 이 sort라는 이 말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 sort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이제 하기가 쉬운데요. 이렇게 하면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면, 리스트의 메소드들은 대부분 void 함수입니다. void 펑션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append, extend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void 펑션입니다. void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return value가 없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죠. 자, 하지만 이제 호출하는 메소드의 의미에 따라서 append, extend, sort에 따라서 그것에 해당하는 역할을 이제 하는 겁니다. 즉, 내부의 리스트 자체를 이제 적절한 방식으로 수정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return value가 없는데요. 파이썬에서는 return value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난이 return이 된다라고 우리가 보통 간주를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처음에 t가 이러한 리스트였을 때, 그런 다음에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문장을 썼다면 일단은 여기를 먼저 수행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t가 가리키고 있는 리스트가 이렇게 정렬이 일단 됩니다. 자, 정렬이 됐지만 이 메소드가 return value가 없기 때문에 그 return value를 이제 t에 assign을 하는 이런 assignment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이것은 아무런 return value가 없기 때문에 난이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t는 난을 가리키게 됩니다. 즉, t가 가리키고 있는 리스트가 처음에는 sorting 되지만, 이 sorting이 된 리스트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t는 엉뚱한 난을 가리키기 때문에 전혀 엉뚱한 결과가 얻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주의를 해야 될 텐데요. 지금 방금 살펴봤던 기본적인 메소드들 몇 가지를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append, extend, sort인데요. 지금 자, 앞에 있었던 코드들을 한번 몇 가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죠. 자, t라는 변수가 다음과 같은 리스트를 이제 할당을 이제 해서 가리키게 한 다음에, 그러면 이 상태에서 t를 보면 t는 이제 이러한 리스트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자, 원소를 하나 추가하고자 할 때는 append를 이제 하면 되는데, append를 수행을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겉으로는.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바뀌어 있을 텐데,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t를 우리가 입력을 해보면 끝에 d가 늘어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비슷하게 이번에는 extend를 사용을 해보죠. 자, t1이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t2는 어떤가를 지금 보면 t2는 전혀 변화가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sort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t가 다음과 같은 리스트를 가리키고 있는 상태에서 t.sort를 이제 호출하게 되면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리턴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것이지, 내부적으로 리스트가 바뀌어 있는데 그것을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이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t는 t.sort라고 하면 전혀 엉뚱한 일이 일어난다고 했는데요. 자,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지금은 이제 t가 이렇게 정렬이 됐으니까 다시 원래대로 생각을 하기 위해서 t를 다음과 같은 리스트로 할당을 하고 t.sort를 한 다음에 그 결과 return value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t에다가 할당을 하는 이 문장을 수행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t가 어떤 값을 가리키고 있는지 확인해 보니까 지금
리스트였다면 뭔가 나왔을 텐데 지금은 이제 결과가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닌 경우에는 그냥 하면 그냥 이제 변수 이름만 타이핑하면은 아무것도 지금 보이지가 않아서 난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프린트를 하면 되는데요. 프린트를 하게 되면 t가 가리키고 있는 것이 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 sort를 할 때 그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 자, 여기서 네. 이렇게 하면 이제 t가 이제 있는 값들이 이제 ascending order로 이제 sorting이 되는데요. 자, sorting하는 그 순서를 좀 바꾸고 싶다. 즉, A를 맨 앞으로 이제 놓는 것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 놓고 싶다. 즉, 점점 좀 작아지는 순서대로 정렬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sort 다음에 reverse라고 하는 이제 파라미터를 우리가 이제 정하면 됩니다. 옵셔널 이제 아규먼트 형태로 혹은 키워드 아규먼트 형태로 우리가 이제 쓰면 되는데 이 값을 true로 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거꾸로 그 정렬을 이제 하는 것을 이제 참으로 해서 정렬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t가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앞에서와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정렬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하고 싶을 때는 키워드 아규먼트 형태로 reverse는 true라고 입력을 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reverse 대신에, 그러니까 reverse는 true 대신에 false라고 하면 그냥 아무것도 안 쓴 거나 마찬가지로 ascending order로 정렬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한번 슬라이드를 통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살펴볼 것은 이제 어떤 리스트가 주어져 있을 때 그 리스트로부터 여러 가지 조작들을 우리가 많이 할 텐데요. 그러한 이제 조작들 중에서 흔히 일어나는 세 가지 형태의 조작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 세 가지 조작 방법이 map, filter, reduce라는 형태로 보통 우리가 분류를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어떠한 것들이 이제 맵에 해당하는 것인지, 필터가 어떠한 것인지, 리듀스가 어떠한 것인지 몇 가지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살펴볼 것은 이제 리스트에 이제 숫자들이 원소로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고요. 그 포함되어 있는 원소 숫자들을 모두 다 더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목표라고 하죠.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리스트 원소를 이제 트래버싱을 하는 방법을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요. 자, 인덱스를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인덱스 없이도 사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 다음과 같이 우리가 인덱스 없이 사용을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되면, t라고 하는 그 변수가 파라미터 이제 하나의 변수가 될 텐데요. t라고 하는 변수가 가리키는 리스트의 원소들을 다 더하는 결과를 이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지금 함수로 지금 작성을 했는데요. 즉 t가 지금 파라미터인데 우리가 리스트를 이제 전달을 이제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리스트를 구성하는 원소들은 모두 숫자라고 생각을 이제 하겠습니다. 이때 각각의 숫자들을 다 더하기 위해서 값들을 계속 누적을 이제 할 텐데요. 처음에 total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고요. 초기값으로 0으로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form을 다음과 같이 사용을 했는데 이렇게 form을 사용하게 되면 x 값이 t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를 하나씩 바꿔가면서 반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t 안에 있는 숫자들이 하나씩 바꿔가면서 x가 이제 그 값이 되면서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값을 이런 표현을 썼는데 우리가 이런 표현을 앞에서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total equal total plus x라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이고 그것을 조금 간단하게 쓴
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즉, 기존의 값에다가 x를 더 추가를 해서 그것을 새로운 토탈의 값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즉, t에 있는 각각의 값들을 계속 누적을 하고 있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문이 다 끝나면 그 값을 이제 반환을 하는 형태로 add all이라고 하는 함수를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플러스 이퀄이라고 하는 이 기호는 다음과 같은 것을 간단하게 쓴 그런 것에 해당하는데요. 이러한 형태를 이제 augmented assignment라고 보통 부릅니다. 자, augmented assignment는 이제 플러스 이퀄도 있지만 뭐 경우에 따라서는 토탈 뭐 곱하기 이퀄 3라고 한다면 이제 이것은 토탈은 토탈 곱하기 3을 이제 할당을 하는 것과 이제 동일한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도 일종의 이제 augmented assignment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그 덧셈이 아니라 마이너스 이퀄도 가능한 그런 오퍼레이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금 이 경우를 우리가 보통 reduce라고 부르는데요.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t라고 하는 그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어떤 리스트가 있다고 할 때 그 리스트 안에는 여러 개의 값이 보통 있을 수 있는데요. 마치 이제 수학에서 벡터와 같이 혹은 뭐 행렬과 같이 값이 여러 개가 모여져 있을 텐데 일반적으로 그러한 값을 다 누적을 해서 하나의 값을 우리가 토탈이라고 하는 하나의 값을 우리가 이제 얻어내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값으로부터 하나의 값으로 이제 얻어내는 과정인데 값의 개수 입장에서는 이제 줄어든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reduce라는 표현을 씁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살펴본 거는 이 토탈의 그 값 x들을 계속 누적을 하고 있는데요. 누적을 이제 한다라는 의미에서 이러한 토탈이라고 하는 베리어블을 보통 이제 accumulator, 누적하는 그런 용도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네, 물론 이제 그 우리가 리스트에 있는 값들을 다 더하는 함수를 앞에서와 같이 작성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리스트에 있는 원소들을 다 더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흔히 발생하는 일이므로 빌트인 함수로서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런 함수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그 함수의 이름이 바로 sum입니다. 그래서 sum이라는 빌트인 함수를 사용을 하면 다음과 같이 리스트를 일단 하나 만들고 리스트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를 다 더하고자 할 때 앞에서 작성한 함수를 굳이 활용하지 않고도 그냥 빌트인 함수 sum을 사용을 하면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사용한 함수나 이 sum이라는 함수를 생각을 해보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리스트에 있는 여러 개의 값을 결합을 해서 그냥 더하는 그런 결합인데요. 결합을 해서 하나의 값을 이제 얻어내는 과정인데 그런 것을 보통 reduce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타입 중에서 reduce는 리스트에 있는 여러 개의 값을 적절히 결합을 해서 덧셈이든 곱셈이든 뭐 여러 가지 연산을 해서 하나의 값으로 줄이는 그러한 방법들이 보통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맵이라는 이러한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다음 상황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떠한 리스트가 하나 주어져 있으면 그 리스트의 원소들을 쭉 따라가면서 그 주어진 리스트로부터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의 예로서 문자열, 스트링의 스트링을 원소로 하는 리스트가 하나 있을 때 거기 있는 스트링 하나하나들을 모두 다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꾼 그러한 문자열들을
이제 원소로 하는 리스트를 이제 새로 만들고자 합니다. 자,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다음 코드를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여기 s는 이제 t의 원소인데요. t는 리스트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t는 t가 가리키고 있는 리스트에는 이제 문자 열들이 원소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s가 결국은 각각의 원소들을 나타내고 있을 테니까, 가리키고 있을 테니까 s는 이제 문자열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string. 자, 이 string에 대해서 지금 점을 쓰고 capitalize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했는데요. capitalize라는 메서드는 그 문자열의 가장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꿔줍니다. 우리가 이제 글을 쓸 때 문단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를 쓸 때는 이제 첫 글자는 대문자로 쓰죠. 자, 그러한 일을 이제 하는 그런 메소드입니다. 예를 들어서 hello 라는 문자열이 있으면 점을 찍고 capitalize라고 메소드를 이제 호출하게 되면 small h를 대문자로 바꾼 이러한 문자열을 반환을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string이라고 하는 것은 immutable이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거 자체를 변경할 수는 없고, 그래서 메서드들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조작을 한 결과로 새로운 문자열을 만들어내고 그 문자열을 반환을 한다라고 했는데, capitalize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문자열을 반환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반환된 문자열을 append에 이제 아규먼트로 전달을 합니다. 자, append는 앞에서 본 리스트의 원소를 추가를 하는 그런 메소드였는데요. 자, 지금 t는 하나의 이제 리스트가 전달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처음에 result에 해당하는 이 변수는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empty 리스트를 가리키고 있다가 t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하나의 원소들마다 적절한 변형을 한 다음에, 여기서는 대문자로 바꾸는 거죠. 첫 글자를. 그 새롭게 얻어진 문자열을 result에 이제 추가를 합니다. 그러면 t라는 리스트로부터 result라는 새로운 리스트가 구성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내용이 바뀌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capitalize all이라고 하는 함수는 t에 있는 문자열을 전부 다 capitalize를 한 문자열을 원소로 하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것을 return을 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런 과정에서 result를 보면 처음에는 empty string으로 시작했다가 원소가 하나씩 추가가 지금 되고 있으니까 앞에서처럼 계속 더해지는 건 아니지만 일종의 원소가 추가가 되는 것도 일종의 accumulator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의 리스트로부터 각각의 원소들을, 그 리스트의 각각의 원소들을 이제 변형을 적절히 하고, 변형된 원소들을, 값들을 이제 원소로 하는 새로운 리스트를 이제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보통 map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map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그러니까 map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응을 시키다, 이런 것이죠. map이라는 표현이 이제 지도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함수 혹은 대응 이런 의미도 있겠습니다. 자,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이제 이 함수 capitalize all이라고 하는 함수를 생각을 해보면 t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결국 capitalize라고 하는 변형하는 그런 함수를 이제 하나씩 그 원소들을 이제 대응을 시키고 대응된 결과들을 다 모아두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t의 원소들이 하나씩 다 새로운 값으로 대응이 됐다라는 의미에서 map이라는 표현을 이제 쓰는 것으로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map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떤 주어진 리스트로부터 각각의 원소들을 적절히 변형을 해서
새로운 리스트를 이제 구성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맵이라고 부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리스트를 조작하는 그런 형태 중에 하나는 필터인데요. 필터라는 것의 뜻이 이렇게 걸러내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요. 자, 그런 것과 비슷하게 앞에서와는 조금 다른 형태로 어떤 리스트가 주어져 있을 때 리스트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원소들을 이제 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것만을 선택을 하고 선택된 원소들만을 가진 리스트, 서브 리스트를 이제 리턴을 이제 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통 필터라고 부르는데요. 자, 그런 예를 이제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nlyUpper라는 이제 이름의 함수인데요. 자, 마찬가지로 t는 리스트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처음에 result는 empty list를 이제 가리키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자, 포문에서 보니까 t를 구성하는 각각의 원소를 생각을 이제 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t의 원소들은 이제 문자열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s가 하나하나가 문자열일 텐데요. 자, s.isUpper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isUpper는 말 그대로 s라고 하는 이 변수가 베리어블이 가리키고 있는 문자열의 각각의 문자들이 있을 텐데 그 문자가 모두 대문자인가를 확인하는 그러한 메소드입니다. 예를 들어서 hello.isUpper 라고 이제 메소드를 호출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false가 되겠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하고 isUpper라고 하면 여기 있는 하나하나의 글자가 전부 다 대문자니까 이때는 이제 true가 리턴이 되는 그런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을 하는지를 확인하고, 즉 각각의 문자가 모두 대문자인지를 확인하고, 그런 경우에는 이 result에 추가를 지금 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즉 t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 문자열들 중에서 각각이 모두 대문자가 되는 조건을 만족하는 문자들만을 우리가 따로 모아서 리절트로 이제 구성을 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포문이 다 끝나고 나면 이 만들어진 그 서브 리스트가 되겠죠. 일종의 이것이 새로 만들어진 서브 리스트를 이제 리턴을 하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isUpper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스트링이 어퍼케이스 레터만 이제 포함을 하고 있으면 이제 true가 되는 그런 메소드가 됩니다. 자,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필터라고 부르는데요. 자, 필터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t를 이제 구성하는 원소들 중에서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것만 선택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것들은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것은 필터 아웃 시키는 그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필터, 즉 걸러내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필터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렇게 그 리스트를 대상으로 해서 조작하는 그런 형태들을 나누어 보면 크게 이러한 세 가지 형태, reduce, map, filter 형태로 보통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방법들을 이제 물론 이제 하나하나만 쓸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또 조합을 한 것을 이제 뭐 사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방법을 몇 가지 한번 구체적으로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죠. 네, map filter reduce인데요. 자, 처음에 우리가 생각해 봤던 example이 reduce죠. 다 더하는 겁니다. 자, add all이라는 함수를 우리가 생각을 했었고요. 자, 이 add all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add all이라는 함수를 만들고 나서 실제로 뭐 해보면 3, 4, 9라고 해보면 네,
리턴이 되죠? 3, 4, 9를 다 더한 값이 리턴이 됩니다. 자, 물론 그 3, 4, 9를 다 더하고 싶을 때는 add all이라고 우리가 함수를 새로 만들어도 되고요. 기존에 있는 이러한 함수를 sum이라는 이름의 함수를 사용을 해도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살펴본 게 map이었죠. 자, capitalize all이라고 하는 함수를 생각했는데요. 자, capitalize all에 전달하는 리스트가 문자 열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A, B, A, B, C 세 개의 문자열을 우리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각각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꿔서 그렇게 이제 매핑을 하는 거죠. 각각의 원소들마다. 그 결과들을 원소로 하는 리스트를 이제 리턴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only upper는 필터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문자로 구성된 그 문자열만 선택을 해서 그런 것들로 구성된 서브 리스트를 이제 리턴을 했습니다. 리턴은 이제 리스트를 리턴을 하는 것이죠. 자, small a, large b, large n, small a, large b 에서 only upper를 이제 사용을 해보면, 호출을 해보면 b 하나만을 원소로 하는 리스트가 리턴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었고요. 앞에서 우리가 augmented assignment를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3이라고 하고요. A 곱하기 2는 이렇게 되면은 A가 뭐가 될까요? 현재 A가 3인데 거기다가 2를 더 곱하는 거니까 6이 되겠죠? 그래서 곱하기 는도 가능할 거고요. 자, 빼기 는을 하게 되면 1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하기 빼기 나누기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3을 2로 나눈 결과를 A에 다시 할당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A가 1.5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오그멘티드 어사인먼트들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메소드를 몇 가지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보면서. 자, 앞에서는 우리가 append 혹은 extend라는 방식으로 해서 원소들을 추가를 했는데요. 원소를 추가를 하는 것에 반대로 기존에 있던 원소를 변형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거를 하는 그런 방법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으로 팝이라고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팝이라고 하는 메서드는 괄호 안에 내가 제거하고자 하는 원소의 인덱스를 이제 아규먼트로 전달합니다. 다음과 같이 자, t가 3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자, 인덱스 1에 해당하는 원소를 제거를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그것도 메소드니까 내가 지금 관심이 있는 리스트를 앞에다 쓰고 점을 찍고 팝이라고 메소드 이름을 쓰고 괄호 안에 인덱스를 전달합니다. 그러면은 B가 사라지고 A하고 C만 원소로 하는 리스트로 변경이 됩니다. 자, 그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T를 타이핑해보면 지금 보는 것처럼 A하고 C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그 리스트와 관련된 메소드들은 대부분 void라고 했는데요. 지금 팝은 void는 아닙니다. 그래서 팝은 void는 아니고 지금 인덱스에 해당하는 것을 이제 제거를 하는데 물론 이제 그 자체가 이제 리스트 자체가 이제 변경이 되는 것이죠. 변경을 할 뿐만 아니라 이때 제거되는 녀석을 리턴을 합니다. 그래서 그 x에다가 이 함수 메소드로 호출한 결과를
할당을 하게 되면 x에는 지금 제거가 된 그 원소가 무엇인지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그 팝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할 때 지금과 같이 인덱스를 전달을 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인덱스를 전달하지 않아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상태에서 t.pop이라고 하고 인덱스를 전달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것만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것을 이제 제거가 됩니다. 마지막에 있는 것이. 자, 그 얘기가 이제 여기 있고요. 또 다른 이제 지우는 방법으로, 제거하는 방법으로 del이라고 하는 오퍼레이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인덱스를 이제 사용을 해서 몇 번째 있는 원소를 제거하느냐라는 것인데요. 만일에 제거를 이제 할 때, 조금 전에 팝 같은 경우는 제거된 원소가 이제 리턴이 되는데, del은 이제 그런 것이 리턴이 되지가 않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제거된 값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경우에는 del을 쓸 수가 있는데요. del도 마찬가지로 인덱스를 사용합니다. 인덱스를 쓰는데 다음과 같이 씁니다. 자, 이렇게 쓰는데 일단 t는 다음과 같이 세 개를 원소로 하는 리스트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그 t의 어떤 원소를 접근을 할 때 이렇게 스퀘어 브래킷을 써서 인덱스를 사용을 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었는데, del을 사용을 할 때 동일하게 이렇게 쓰고 앞에다 del이라고 쓰면은 이 녀석이 가리키고 있는 원소를 제거를 합니다. 즉, 이 전체에서 b를 제거를 하고 t가 a하고 c로만 구성이 되도록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t로 확인해 보면 a하고 c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메소드 팝과 오퍼레이터 del은 이제 쓰는 방법도 좀 다르죠. 앞에서는 t.pop이라고 썼고요. 지금은 del t 1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쓰는 방법이 다르죠. 팝은 이제 점을 쓰고 썼으니까 메소드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거는 del은 메소드는 아니고 이런 거는 우리가 오퍼레이터라고 부릅니다. 자, 차이는 또 하나는 이때는 이제 리턴 밸류가 있는데 이때는 뭐 리턴 밸류가 따로 없습니다. 자, 앞에 두 가지는 모두 인덱스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이제 해당하는 원소를 제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인덱스는 모르지만 내가 제거하고자 하는 값이 뭔지는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값을 기준으로 제거를 할 때는 remove라는 메서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리스트가 있을 때 b라고 하는 그 문자열을 내가 제거하고 싶다 라고 할 때 b의 위치, 인덱스를 이제 나는 모르고 있다 라고 할 때 그냥 remove를 쓰고 제거하고자 하는 값, 여기서는 이제 문자열이 되겠죠. 그것을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t에서 b에 해당하는 원소를 제거를 한 변형된 그 리스트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앞에 있는 del이나 팝은 인덱스를 알아야 되고요. 지금은 값 자체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 경우에 그 팝과 이제 좀 혼돈을 해서 그 리턴 밸류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 remove는 리턴 밸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x는 t.remove b라고 쓰게 되면 x에는 none이 입력이 됩니다. 뭐 그러는 것이 좀 자연스러운 것이, 어차피 내가 제거되는 값이 무엇인지를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remove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 녀석을 return이 된 것을 뭐 알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return value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쓰게 되면 x는 이제 none이 할당이 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지금까지 그 제거하는 것들은 뭐 세 가지 방법을 얘기는 했지만 그런 것들이 모두 하나의 원소만 제거를 하는 것인데요. 여러 개의 원소를 제거를 한꺼번에 하고 싶다면 del과 slice index를 같이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del 다음에 인덱스를 이제 하나만 쓰게 되면 그 인덱스에 해당하는 원소가 사라지는 것인데, 제거가 되는 것인데, 슬라이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서는 1:5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1에 해당하는 인덱스죠. 2, 3, 4, 5.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이제 해당하겠습니다. 1은 포함하고 5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1은 포함하고 5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면 B, C, D, E 중간에 있는 4개 원소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된 건데요. 그것을 del 지우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맨 앞에 있는 것과 맨 마지막에 있는 2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제거가 된 리스트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앞에서 슬라이스는 여러 번 얘기한 것처럼 이 녀석은 포함을 하고 이 녀석은 포함을 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네. 이것도 한번, 코드를 한번 실제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t라는 리스트에 대해서 pop이라는 메소드를 쓰고 인덱스를 써야 되는데 1을 쓰게 되면 x를 일단 먼저 보면 제거된 게 무엇인지가 반환이 되기 때문에 x가 그 값을 가리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t는 변경이 되어 있겠습니다. 자, 지금 t가 a하고 c만 있는 상태에서 t.pop을 하게 되면, 즉 인덱스를 생략을 하게 되면 마지막 것이 제거가 된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c가 제거가 되고 a만 남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우는 또 다른 방법으로 del 오퍼레이터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다음과 같이 가운데 있는 b가 인덱스 1에 해당하는 원소가 제거가 됐습니다. 자, remove를 생각을 해보면, 자, 지금 여기에는 a가 하나, b가 두 번째도 있고, 네 번째, 1번째도 있고, 3번째라고 해야 되겠죠? 아무튼 여기 있습니다. 자, 이때 b를 remove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즉, 제거를 하려고 하는 대상이 여러 개가 반복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자, t가 확인해 보니까 어떻게 됐나요? 자, 맨 앞에서부터 쭉 b를 찾아보는 것 같죠? 그러다가 이제 b를 이제 만나게 되면 이 녀석을 제거를 하고 이 메소드가 이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즉, 이 녀석이 처음 등장하는 것을 제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del을 사용을 해서 여러 개를 한꺼번에 지우는 것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중간에 있는 것들이 한꺼번에 제거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으니까 일단은 이 정도에서 멈추도록 하죠. 오늘 이제 이번 시간에 한 것을 좀 정리해 보면 메소드 몇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요. append, extend 추가하는 것과 그리고 지금 방금 했던 제거하는 것, 즉 pop 혹은 del operator 혹은 이제 remove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리스트를 조작하는 일반적인 그런 몇 가지 유형들, map, filter, reduce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